자, 오늘의 부동산 레시피는요. 2020 부동산 시장 리뷰입니다. 자, 2020년도 규제대책 강하게 나와서 지금 현재까지 24번의 대책이 나왔는데요. 자, 올해 시장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또 내년 시장도 한번 슬쩍 보는 그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2020년 부동산 시장 리뷰를 한번 보시면요. 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그런 강력한 대책들, 6.17 대책, 7.10 대책, 8.4 대책, 여기에 또 코로나19까지 겹쳐서 전 세계 경제가 상당히 지금 위기 속으로 가고 있다. 이건 뭐 다들 아시는 얘기죠. 자,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제로금리 정책을 피고 있고요. 그리고 돈을 마음껏 풀어도 되는 유동성 장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정부의 규제 일변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매매가는 어떻게 됐다고요? 동반 상승 계속 오르고 있더라. 전세가 상승, 코로나 충격 이런 것들로 인해서 4, 5월 달 일시적인 안정세, 이때 막 본격적으로 막 시작이 됐잖아요. 코로나가 2, 3월부터. 그래서 경기 침체 속에 금리는 인하가 계속 됐고요. 제로 금리로 지금 가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통화량 급등으로 부동산 상승폭은 커지는 겁니다. 부동산 상승폭이 커지는 거는 이 통화량, 즉 유동성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 돈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소위 안전자산이 또는 실물 자산이라고 하는 부동산 금, 부동산 금, 달러 이런 쪽으로 돈이 흘러가는 거죠. 너무도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만 오른 게 아니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규제 효과 있었나요? 자, 6.17 대책, 뭐 규제 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이때 확대함으로 인해서 경기권도 파주, 그다음에 파주 아시죠? 파주 운정신도시 그리고 한강신도시 이 두 군데만 빼고 나머지는 더 경기권의 규제 지역으로 늘렸고, 그리고 투기수요 차단하겠다. 그리고 법인 차단했고요. 실수요자 보호에 초점. 지금 정부 정책의 가장 그 포인트는 실수요 정책의 보호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 다음에 7.10 대책이 나왔는데요.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7.10 대책이 다주택자 세금 강화, 그리고 양도세, 취득세 다 강화한 거죠. 지금 그래서 주택도 임대사업자 폐지까지 가장 강력한 대책이 나왔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금으로 집 못 사게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주택 임대사업자까지 폐지하는 극단적인 대책을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8.4 대책이라고 해서 수도권 공급 확대 방안이 처음으로 나온 거죠. 공급 확대 방안이 처음으로 나와서 대책의 효과가 단기적이거나 대책이 나왔을 때만 가격이 오르고 그 다음에 안 오르는, 다시 이렇게 대책이 나오면 떨어지고 그리고 몇 개월 있다 다시 오르는 이런 악순환을 계속 반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책의 효과가 단기간이거나 거의 먹히지 않았다는 거, 이게 하나의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죠. 자, 전세난이 그러고 나서 화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전세, 물론 올 초부터 전세가가 뭐 한 4월, 5월 달부터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했지만 이제 전세난이 화두로 등장하기 시작하죠. 실수요자 우선 정책이 만든 역효과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 매물이 왜 줄어들었습니까? 이게 물론 정부 정책의 영향이죠. 첫 번째로 이 규제 지역에 양도세 혜택을 받으려면은 일시적 2주택 규제 지역에 양도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거주해야 되죠. 그리고 또 일시적 2주택 혜택 받으려면은 옛날에는 뭐 2년 내로 팔거나 하면은 두 주택이 먼저 집을 뭐 2년 내로 팔면은 양도세 이 혜택을 받았는데, 이제는 무조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혜택 받으면 실립주해 해야 된다는 거죠. 1년 이내에. 또 담보대출 무주택자가 받으면은 전세 끼고 샀으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는 6개월 이내 실입주해라.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집을 매수할 때는 6개월 내에 반드시 실입주해라. 모든 게 실입주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 재건축에 옛날에 자기가 그 집이 재건축이 막 진행이 되고 딴 데 나가서 살더라도, 세율 주고 살더라도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반드시 2년을 거주해야 된다. 실거주. 이게 전부 다 실거주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이 반작용으로 전세가 지금 또 안 좋아지고 있다 상황이. 그리고 또 하나는 임대차 입법, 전월세 상한제 계약진 신청구권. 이게 사실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 세입자, 이 서민 보호의 가장 최선의 장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안 가면서 전세 매물이 실종이 되는 이런 이상한 지금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부 입장은 전세 매물은 줄어들지만 그 사람들이 계속 또 2년 더 거주하니까 오히려 전세 찾는 사람도 줄어든다. 그래서 전세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입자가 그 지역에서 안 떠나고 있으면 맞는데 세입자가 다른 지역으로 만약에 학교 문제라든지 자녀에 옮긴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지역 갈 때 전세 불균형이 생겨서 전세값이 또 오르게 되죠. 그래서 인기 지역은 전세 수요는 계속 급증할 거고요. 어떤 이유로든 간에. 그래서 시중 전세 매물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전세 대책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해서 지금 새 지금 장관으로 교통부 장관이죠. 예, 변창흠 새 교통부 내정자죠. 그래서 뭐 2년간 임대주택 31만 3천호 공급하겠다. 그리고 공공임대 다양한 공급해라. 중형도 공급해라. 이거 방향은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부 소형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게 1인 가구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좀 넓은 집에 살고 싶잖아요. 그리고 가족 단위로 살려면 커야 되고 싱가포르처럼. 예, 이래서 이게 이제 중형으로 6.3만 원 공급하겠다. 일단 정부에서는 어쨌든 이런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지금 정책의 방향이 지금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여태까지는 재개발 재건축 하지 마라 이렇게 누르고 있었잖아요. 계속. 그리고 도시 재생 쪽으로 자력개발, 도시재생 이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지금은 활성화 전혀 안 시키겠다고 했는데 현재는 공공이라는 이름을 걸지만 공공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역세권 개발을 활성화시켜서 하겠다. 이게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렇게 재개발을 활성화시켜주는 이유는 하나죠. 거기다가 용적률을 높여서 많이 높게도 짓게 해서 일반 분양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 일반 분양 대신에 임대로 공급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 계속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건 공공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재개발 재건축은 어쨌든 민간이 하는 사업이니까 주민들의 의사에 맡게 된다. 그리고 이익도 주민들이 어느 정도 가져가야지 그걸 다 임대로 넣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책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었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2021년 부동산 시장 흐름과 투자 포인트 이런 것들을 다음 주에 특집으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인 것 같고요. 또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좀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